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파목에 보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근데 이때 방법은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을 썼을 때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좀 메타버스 상에서 앞으로도 많이 문제될 것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사건이라는 건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최근에 이거 한국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메타버스 상에서의 일은 아닌데 충분히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예쁘게 잘 짜여진 아마 골프장 코스가 있었나 봐요. 근데 골프에서 이제 코스를 보고 사진 이제 3D화해서 요거를 이제 스크린 골프장에다가 이용을 한 거죠. 이용을 했는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골프장 측에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판례를 찾아온 거였는데 그거를 뭐 안 게 참 신기해요. 저는 갔다가 그 맞아, 사장이 맞아. 야 잠깐만 여기 우리 골프장이랑 똑같잖아 이랬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럴까? 근데 이 사람들이 골프장 소유자였어요. 그 원고는. 피고는 그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회사니까 아마 골프인 것 같아요. 이게 유명한 사건인데 골프 사건이라고 많이 그래요. 두 가지를 이제 걸었는데 저작권 침해. 자기네의 골프장 코스는 저작권의 대상이다. 또 하나는 아까 그 부정경쟁방지법. 근데 이것도 약간 소송 결과가 신기해요. 1심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이제 청구를 인용했고 2심에서는 저작권 침해는 침해 자체는 발생을 했는데 저작권자가 설계자다. 골프장을 설계한 사람이지 골프장 소유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골프장을 소유한 사람은 그 설계자로부터 어떤 저작권에 대한 양도 계약을 체결했어야 되는데 적법하게 이제 저작권을 양수하는 거는 없었으니까 우선은 저작권 침해는 권리가 없어서 안 된 거죠. 저작권 침해 사실 자체는 있는데 그래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건 아니고 설계자의 권리만 침해한 거니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이 안 됐고 대신 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죠. 저는 이거 들으면서 갑자기 딱 떠올랐던 게 그 이중석 황소 그 NFT 얘기 있잖아요. 그거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산 사람과 그 그림을 맞아요. 그 분리, 얘기 갑자기 딱 그 떠올랐어요. 저작권의 그 부분이에요. 이건요. 저작권은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실제 실물을 소유한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만약에 설계자는 이런 거죠. 다른 골프장에 가가지고 똑같은 디자인을 해줘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설계도면에 대한 권리를 골프장 소유자는 사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만약에 골프장 소유자한테 설계도면을 주면서 저작권도 같이 양도를 했으면 당연히 골프장 소유자가 그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자가 되죠. 근데 여기선 그런 사정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해서 공정한 상거래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회사 영업을 위해서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사안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거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게 선고가 2020년 3월 26일에 선고가 됐고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는데 이제 뭐라고 이제 되어 있는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 코스 자체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나 골프 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장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골프장 소유자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 이 부정경쟁방지법의 어떤 투자나 성과에 대한 침해를 지금 하지 못하도록 한 거니까 그래서 그 노력이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원고들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피고인 시뮬레이션 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 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블라블라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다 라고 판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대로 사진을 딱 찍어갖고 시뮬레이션화 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 이게 우리에게 메타버스 세계에서 주는 의미는 뭐냐. 아무 건물이나 사진 찍어가지고 그대로 메타버스에다가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게 최근에 이런 일이 지금 조금씩 발생되고 있는 게 지금 어떤 그 개발자분께서 우리나라 배경으로 한 게임을 개발을 하고 계세요. 소규모로. 네네네. 우리나라의 골목길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광화문이라든지 이런 걸 그대로 이렇게 쫙 재현하신 거 보고 옛날에도
이제 메타버스하면 사실 이제 게임하고 많이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게임 중에 우리나라 배경으로 한 레이싱 게임을 만드신 네네. 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대로 옮겨온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특징성을 잘 갖고 와가지고 살리는 것도 일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그냥 특징성만 만약에 누군가의 저작 건축물 같은 거는 설계 도면을 저작한 사람이 저작권자예요. 그래서 설계자 그거를 그대로 뺏겨오는 건 아예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저작권자를 만나서 양도를 받거나 이용 허락 계약이라는 걸 체결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제 문화재나 뭐 도시의 경관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저작권자가 불분명하죠. 전체적인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풍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걸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으면 모르겠을 때 내가 그냥 사진을 찍어서 3D화 한다면 그거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특징을 살려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만약에 거기에 타인의 건축물이 껴있다. 그럼 그 타인의 건축물은 잘못 3D화 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이제 어떤 건물의 내부 구조 이런 거는 충분히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특이한 구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DDP라든지 DDP가 뭔지. 동대문 디지털 프로젝트. 아,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폐 건축물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어떤 폐기로화된 건축물 말고 되게 디자인적으로 되게 특징이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맞아요. 상징성이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디자인권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주의하셔라. 네, 그런 건 저작권 대상이에요. 그 설계나 그 디자인. 왜냐하면 그런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건축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사실 돈 되게 많이 받아요. 그 건축물 디자인하고서요. 유명한 건물들은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그 교보타워 사거리에 있는 교보타워가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외국인이 아마 지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당한 금액을 주고 그 디자인을 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그걸 베껴오면 저작권 침해가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제 사안들을 제가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나 NFT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함부로 이제 타인의 어떤 상품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NFT로 만든다든지 메타버스 상에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실제 권리자를 만나서 권리에 대한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또는 뭐 상표 어떤 유명 상표를 같이 사용하고 싶으면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NFT와 메타버스 상에서 저작권 침해나 상표권 침해 가능한 문제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메타버스나 NFT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기된 소송은 없지만 미국은 이미 여러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소송 경과 같은 것들도 많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